먼 옛날 문경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수호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산세가 험해서 종종 이웃 마을과의 왕래가 어려웠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검은 고양이였다. 문경의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큰 느티나무 밑엔 한 마리 검은 고양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신령스럽게 여겼고 귀여움을 주며 공경의 뜻으로 음식을 나눴다. 그런데 이 검은 고양이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이라 어느 해 여름밤 갑작스런 폭우가 문경을 덮쳤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울렸고 마을 곳곳엔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는 비를 피하기 위해 집으로 황급히 들어갔고, 강한 바람에 대비해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궜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그만 중요한 물건을 장터에 두고 온 것을 기억해냈다. 그 물건은 할아버지가 남긴 귀한 짐으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마을의 검은 고양이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란스레 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때 비가 워낙 심하게 왔기에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이의 어머니가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검은 고양이가 울고 있는 쪽을 따라가 보면 할아버지의 유품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기꺼이 폭우를 뚫고 나간 아이의 어머니는 검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따라 장터로 향했다. 신비롭게도 장터에 도착했을 때 비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사라진 장터 한켠에서 고양이가 사방을 경계하듯이 서 있었다. 그 고양이의 발치에는 얼기설기 놓인 물건들 중 할아버지의 징이 놓여 있었다. 마치 검은 고양이가 위험 속에서 그것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듯이. 이 일을 계기로 검은 고양이는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마을을 위한 수호신임을 확신했고, 이후로도 마을의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고, 그 덕분에 마을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경의 작은 마을에는 검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고양이를 만난 사람들은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며 작은 간식이나 따뜻한 관심을 기울인다. 세월이 흐르며 현대에 접어들어도 문경의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전해주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고양이를 통해 전해지는 마을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염원을 바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의식을 행하며 바다와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영험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어부들은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여름마다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의 큰 무당인 화학 영감이 진행하는 바닷가에서의 제사였다. 이 제사에서는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 이루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앞바다 깊숙한 곳에는 신비로운 용궁이 있었다. 용궁은 바다의 수호신이 거주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수호신은 바다의 모든 생명과 물결의 움직임을 관장했다. 그는 때로는 해무 속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풍어의 비밀을 속삭여 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난히도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거센 폭풍우가 계속되어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를 꺼려했고, 바닷물이 이상하게도 검게 변해 물고기들은 자취를 감춘 듯 보였다. 마을의 분위기는 갈수록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학 영감을 찾아가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영감은 깊은 명상을 통해 바다의 수호신과 교감하려 했으나 답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화학 영감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용궁에 살고 있는 용왕의 슬프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였다. 옛날 용왕은 인간 세상에 그리움과 애틋함을 품고 바다 위로 떠오르곤 했는데, 어느 날 바다 위를 떠다니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안 마을의 아름다운 소녀 연이었고, 그녀 역시 용왕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과의 사랑이 금기였던 용왕은 결국 바다의 법칙을 어길 수 없었고 마침내 그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다. 용왕의 슬픔은 바다 전체에 드리워졌고 그로 인해 바다의 평화도 깨져버렸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아픔을 헤아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연희의 재단을 만들어 그녀의 영혼을 바다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매년 그녀와 용왕의 사랑을 축복하는 특별한 의식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의 날이 되면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용왕에게 다시 바다에 평화를 가져다 달라고 기원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결국 용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다시 깨끗해지고 물고기들이 돌아오며 풍요로운 시절이 찾아왔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도 풍어제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의식들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믿음 속에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할 때마다 영왕의 전설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태안의 민속신앙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와의 깊은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웅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림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강림제는 매년 홍천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수호신을 맞이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홍천의 깊은 산속에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나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모든 주민들이 이 나무를 보호하며 그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때면 마치 하늘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 어른들은 나무를 찾아가게 되었죠. 나무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숲속의 신령에게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수호신으로 알려진 강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림은 나무의 정령이라고도 불리는 존재로 마을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의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빌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강림제였습니다. 강림제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열리며 몇 주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마을 여성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남성들은 제를 올릴 제단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낭낭한 소리로 축제의 노래를 부르며 준비 과정을 돕습니다. 강림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하나 둘씩 나무 앞으로 모여듭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나무 앞에 올리고 정성껏 쌓아 올린 재물 앞에서 수호신에게 기도를 드리죠. 태양이 떠오를 무렵 마을의 무당이 등장하여 마을의 번영과 보호를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강림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깁니다. 이때 나무 주위에는 특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추며 축제의 기운을 만끽합니다. 강림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희미해질 수 있지만 홍천 사람들은 강림제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믿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홍천의 강림제는 매년 성대하게 열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 신안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에 바다와의 깊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이 마을에는 매년 바다에 감사하는 의미로 파도의 축제가 열리곤 했는데 이 축제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춤과 노래를 통해 바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축제 기간 동안 일어났다. 아주 오래전 똑똑한 소년 영수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바닷가에 살던 그는 늘 바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이야, 바다 깊은 곳에는 신령들이 살고 있단다. 그들이 너를 부르고 있지. 이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럽고 힘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영수는 그 꿈이 이상할 만큼 선명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어부이자 바다 신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이었다. 영수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영수야, 내가 들은 목소리는 바다신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 뜻을 이해하려면 너는 바다와의 약속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영수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깊이 새기고 바다신의 뜻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가 파도를 마주한 영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바다의 신이시여, 저를 부르셨다면 제게 그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만 주신다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용하던 바다에 갑작스러운 파도가 치며 영수의 앞에 숨겨진 반짝이는 조개가 나타났다. 그 조개는 마치 어떤 글자를 새겨 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바다의 약속을 바치는 의미의 조개였다. 영수는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에게로 다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조개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바다신이 너에게 축복을 내린 증거란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너는 우리 마을과 바다를 잇는 다리가 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전통과 바다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란다. 그 후로 영수는 바다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년 파도의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고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해줬다. 영수는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큰 풍요를 바다로부터 얻었다.
이제 신안에서는 영수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파도의 축제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와 바다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곤 했다. 이렇듯 신안의 민속신앙은 바다와의 약속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다는 여전히 그들과 소통하며 생명의 원천으로 남아있다.